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어떻게 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죠.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종합소득세는요, 이제 한 해 동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거주자로 분류가 되는 개인이라면요,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개인의 소득,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소득들이 있을까?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요. 이 소득세법에서는요,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니까 종합과세라는 말을 씁니다. 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열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소득들을 종합과세하는 소득이라고 정해놓고서 각 소득의 범위와 또 분리과세, 뭐 비과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계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명확히 좀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소득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것들을 처분하고서 내시는 양도소득, 버시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요, 종합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분류과세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과세되는 소득 어떤 흐름으로 과세가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이 있죠. 여기에 이제 종합과세되는 각종 소득들이 다 모여들 거예요. 그 이외에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이제 과세표준이 되고요. 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세율을 붙이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이 산출세액에다가 세액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액공제를 빼주고 뭐 문제가 있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산세를 더해준 다음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거를 공제한 이후에 실제 추가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환급해줘야 할 세금액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표에 있는 각각 항목들을 조금 더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했었죠. 이 종합소득금액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종 그 종합과세되는 소득들 있잖아요. 그 소득들의 합계를 가지고 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소득공제,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금액이죠.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들은 뭐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 기존에 했던 이 연말정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이 여기도 나오는 건데요. 뭐 본인 공제 150만 원, 뭐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부양가족 공제 각 명당 150만 원, 뭐 그 이외에 뭐 부양가족 중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는데 뭐 만 70세를 넘어가셨다라고 하면 경로 우대다 공제 각 명당 100만 원 등등 뭐 연금고용료 공제도 있고요.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뭐 신용카드 공제 등등 굉장히 많은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이 공제 항목들이 여기서 공제가 되고 나서 이제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과세 표준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율 곱하는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율에 대해서 살짝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이제 과세 표준의 금액을 구분을 해놓고서야 이제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초과 누진세 구조를 말합니다. 네, 누진세율에 대한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개념이에요. 높은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저희 세율표를 보면은요, 저희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보면은 뭐 6%부터 높게는 45%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제 소득이 뭐 5억이다. 그럼 5억에 해당하는 곳은 40%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5억의 40%를 곱해서 2억을 내는 게 아니라요. 각 단계별로 초과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억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보면요. 1억 7,46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산출세액은요. 세율,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해낸 세금액을 말하는데요. 실제 이 산출세액으로 납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산출세액에다가 각종 공제 감면 세액을 빼주고요. 그다음에 뭐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더해주고 그리고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까지 차감한 금액이 그 밑에 나오는 납부세액이 됩니다. 또는 환급해줘야 할 세액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가산세 같은 경우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무신고나 아니면 뭐 납부지연 뭐 등등의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가 더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세액 공제 감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세액 공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 공제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뭐 이제 기장이라고 하죠. 장부 작성의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이게 장부 작성을 했다. 복식부기로. 그러면 기장세액 공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뭐 7세 이상의 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 공제. 뭐 그 외에 뭐 각종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 공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면요. 그 납부세액을 실제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환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치 저희가 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가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내용을 다 다루느라고 좀 빠르게 지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이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